다음으로 들어갑시다. 녹화되나? 자, 우리 12번 얘기를 했고요. 거슬러서 11번 가보자. 11번. 근데 11번은 선생님이 지금 오늘은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의 크기가 속력. 맞죠?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가속도에다가 절대값 붙여놓으면 그게 가속도의 크기. 맞죠? 속도를 접근하면 위치의 변화예요. 속력을 접근하면 이동거리. 이런 어떤 그냥 기본 개념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이거 그냥 미분은 끝나는 거라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고, 구평에도 우리 구평 대비해서도 이게 어쨌든 고정된 번호대에 항상 좀 넣어놨었던 문제 중에 하나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우리 이제 13번으로 할 건데 이제 요번 시간이 좀 어려워요. 요번 시간이 좀 어려워요. 만만치 않습니다. 선생님이 좀 잘 끊어서 갈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질을 봤어요. 근데 9월 모의평가는 선생님이 왜 이제 9월 모의평가나 뭐 9월만 기준하고 그쪽은 13번 이쪽도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또 위기가 없이 가다 보니까 쉬운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확실히 이제 문제를 봤을 때 13번과 14번과 15번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상당합니다. 분량이 상당해요. 그래서 우리 13번부터 볼 건데 13번 별표 치자. 너무 잘 만든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출제전을 선생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주 노련하고 잘 물어봤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우선 문제를 읽어볼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 F형이 0이고 자 13번이야. 자, F형이 0인데 상수항이 0이니까 이거 원점을 지난다. 그럼 여기서 뭔가 더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자, 넘어가시고요. 모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자 써볼게요. 연속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누가 연속이야? fx가 연속이야. 자, 끊어짐이 없어 라는 표현이죠. 맞지? 알았어. 거기까지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가 문제죠. 미분처럼 생겼는데 미분이라고 말하긴 그런데 미분 같았으면 좋겠고, 뭡니까? 미분인 듯 미분 아닌 미분 같은 거. 이게 문제죠. 자, 비슷한 게 항상 문제야. 너네 혹시 이거 알아? 이거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인 거야. 이거. 사이. 이게 뭘까? 비슷하다 이거예요. 비슷해. 근데 그 비슷한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 우리가 보통 정통 종교로 인정받는 종교들이 있어요. 그렇죠? 안정적이고 사실은 사회에 되게 이렇게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죠. 하려고 하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정된 종교는 부작용일 뿐이지 그 원리 자체는 되게 또 안정적이고 되게 좋은 영향들을 많이 준다고. 선생님 기독교인데? 기독교인데 저는 무신론자예요. 뭐지? 이런 게 사이비야. 기독교인데 무신론자예요. 참 신기하죠. 근데 이런 종교가 됐든 뭐 불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용인이 되고 또 인정이 되는 그런 종교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가지쳐서 나와서 묘하게 바꾸거든요. 묘하게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속이죠.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뭔데? 비슷할 때 조심해야 돼. 뭐랑 비슷해? 미분? 어허, 이렇게 미분 여기서 조심하거든. 넌 진짜 뭐야? 이렇게 봐야 돼. 우리 여기 빠지는 이유가 뭘 것 같아? 생각보다 깊게 고민하지 않아. 그냥 나한테 잘해주니까 어떻게 그래 사람 좋으니까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진짜 뭐야를 궁금해한다면 안 빠질 거거든. 사람들은 비슷한 거에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내가 보기엔 진지하지 못해서고요. 이때는 T가 좋아. F보다는 T가 좋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입이 잘 안 빠지거든요. 왜냐면 교회 다니지만 교회도 안 빠졌어요. 왜? 아무리 봐도 아닌 건 아니야. 아무리 봐도 아닌 건 아니거든. 자, 이쪽으로 가볼게. 얘가 왜 지금 이게 많이 이상하냐? H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 여기까지 오케이 좋다고.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거네. 근데 그 다음이 다르죠. 이 문제는 끝까지 관찰해야 돼. 네가 진짜 미분인지 아닌지는 내가 논리적으로 봐야 돼. 맞아? 그리고 얘 근데 완전 제곱이라고 했어요. 야, 그럼 사실상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 이렇게 써도 무방하겠다. 이거는 지금 보면 이쪽 자리가 완전 제곱이면 다이기 때문에 루트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의심은 없어요.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식으로 주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가는, 자, 읽어야 돼요. 극한일 뿐이야 지금. 뭐라고? 극한. 자, 지금 상황에서 극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문자는요, 사실은 H야. 얘들아, 수표에서 잘 봐야 돼. H가 0으로 가야 돼. 그럼 여기서 X는 원래는 문자이기도 하고 변수이기도 하지만 지금 상황이면 상수처럼 생각하는 게 맞아. 지금은. 왜냐하면
h에 대한 극한 값이 이렇게 나온 거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 거예요. 그럼 얘는 근본적으로 h에 대한 극한 값에 대해서 무슨 영? 수렴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아요. 저런 식으로 수렴해버린 거예요. 뭐 h가 0으로 가까이 가요. 그 말은 분수꼴이 수렴했어.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이게 수렴한다고. 얘는 0으로 가는데 이게 0이 안 들어가면 수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너도 0으로 가야 돼. 근데 여기서 써요. 연속이니까 대입을 한 게 그냥 극한값하고 똑같으니까 h에다 0을 대입한 게 응?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대입 안 한 거잖아 지금. 그 0이라고. 여기서 이 문제가 너무 좋다는 거야. fx의 절대값이 항상 이렇다고. 그때 너희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게 뭔지 아니? 이것만 보는데 그 앞에 되게 중요한 말이 써 있어요. 이 앞에 중요한 말이 써 있어. 오히려 그게 별표예요. 모든 실수 x라고 돼 있습니다. 그쵸? 이거 놓친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를 무조건 정의가 되고, 그러니까 어떤 x가 0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돼야 돼.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야? 연속이라면서 fx가 언제나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절대값이잖아. 절대값인데 부가 바뀌었네. 뭐예요? 응? 뭐 했어? 봐봐. 했더니 얘야. 그럼 절대값이 바뀌었는데 부호가 바뀌었어. 이게 무슨 얘기냐고. 얘가 하고 싶은 얘기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는 그쵸. 항상 0보다. 근데 이거는 등호는 왜냐면 0일 때는 그냥 아무 상관 없이 성립이 되니까 0보다 작거나. 야 x축 아래에다 그려. 그 얘기야. 식을 쓰더라도 무조건 음수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 다음에 이거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 역할은 어떻게 되겠어? 얘를 다시 쓸 수 있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이거 어떻게 되겠어? 이거? 그렇습니다. 어? 그건데? 미분이다. 이제 미분이죠. 이제 미분이야. 너의 도함수가 그러니까 4x제곱 x 플러스 3의 제곱을 가져가거나 너의 도함수가 마이너스 4x제곱 x 플러스 3의 제곱을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가져가겠다. 그럼 온전히 얘만 가져갈 수도 있지만 어떤 구간에서는 얘를 가져갔다가 쟤를 가져갔다. 이렇게 교대로 가져가도 돼요. 맞아? 그런데 언제나 가져갈 수 있고 나는 드디어 도함수 맞아요. 얘는 도함수의 뜻이죠. 저게 수렴했다고. 수렴했다는 얘기는 내가 왼쪽이 도함수라는 얘기야. x 플러스 3 제곱이 아니라 x 플러스 3. 아 3인가? 아 이거 잘못 썼네. 쏘리 2차였으니까 이건 1이지. 맞아? 그죠? 미안. 그럼 여기 도함수가 네가 되거나 도함수가 네가 되게 되는 도함수는 무조건 존재하는 상태네. fx를 찾는데 fx는 맨날 이렇게 그릴 거야.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여기까지가 1단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도함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도함수 뜻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함수의 뜻 자체는 어려운 게 있어요. 함수값도 있어야 되고 연속도 돼야 되고 어떤 자극한 우극한 해가지고 이게 수렴해야 이게 미분 가능한 거고. 미분계수든 도함수든 정의 자체는 극한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물어본다. 그리고 되게 치밀하게 도함수의 표현을 쓴 거예요. 도함수는 이렇게 가져가면 그 예문자 그냥 다 가져가도 돼요 사실은. 예문 근데 누구를 가져갈지 여기서부터 선택을 해야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제 이 얘기를 해보죠. fx가 0보다 작도록 가려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쓸 수 있는 거 너의 도함수의 기본 함수는 어쨌든 3차 함수야. 몇 차 함수예요? 3차 함수라고 아무튼 이거 전개를 하더라도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이것도 두 가지죠. 대수적으로 갈 거냐 기하적으로 갈 거냐. 근데 모든 것의 결과는 얘예요. 식을 만들 거야. 지금 보면 식을 만들어야 돼. 근데 대수로 가기 위해서 그려서 이리로 갈 거냐 그냥 수화식만으로 갈 거냐. 뭐 얘를 적분하면 f겠지. 그 만약에 이거를 그냥 대수적으로 간다고 하면 너에 대한 적분식이 될 거야. 그럼 얘를 슬쩍 머릿속으로만 적분해도 x 4제곱. 자 적분하면 4제곱. 여기 잘못 썼네요. 다시 이거 왜 3제곱이야? 전개하니까 자꾸 잘못 쓰고 있어. 여기 전개하면 3x 아니 4x의 3제곱 마이너스 x 4제곱 이런 거 될 거라고. 그런데 적분을 했으니까 적분 상수가 본질레가 안 하지. 그죠? 그럼 이게 대수적으로 갈 거라고. 근데
얘를 가지고 이렇게 할 거면 사실 그리는 게 낫지 않냐? 밑에다 그리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기하적인 요소와 이 대수적인 요소를 잘 섞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접근하는 게 수식을 편하게 만들어준다는 게 기본적인 논리로 보는 게 타당해요. 고등수학에서.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칸이 모자르니까 지우고요. 오른쪽으로 좀 더 가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도함수이긴 하지만 이 도함수는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야. 그죠? 몇 차 함수? 3차 함수야. 3차 함수는 그냥 그림을 그려도 좋지만 보통은 이렇게 직사각형 8개 안에 가둬놓으면 좋아요. 자, 뭔데? 얘부터 그냥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3을 끊고 0에서 접붙죠. 얘가 이렇게 대칭의 중심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바로 y는 4x제곱 x 플러스 3 의미한다. 이게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3 모든 칸의 개수는 다 대등하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가는 게 좋아요. 이게. 근데 얘 말고 뭐도 있어? 뒤집어진 놈도 있잖아. 이렇게 얘는 뭘 의미해? y는 마이너스 4x제곱 x 플러스 3 의미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운 거야. 잘 봐. 도함수가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잘 봐. 기본형 그래프를 생각해보자고. 요거. 얘에 대한 너의 그래프를 그냥 그려보면 잘 따라오세요. 그냥 그려보면 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봐, 여기 음수 4차니까 양수 그러니까 얘가 감소 그죠? 증가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안정점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4차 함수가. 맞아? 대략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자리가 어디? 마이너스 3, 0일 때 그러니까 얘만 가지고 그렸거든. 근데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얘가 여기 아직 쓰지 않은 게 있어요. 어쨌든 F는 연속함수인데 무조건 원점을 지나야 되니까 여기에 X축이 있어서 무조건 여기 지나게 그려야 돼. 그리고 그림은 일로 올라오면 안 돼. 이게 문제.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자, 대상이 되는 함수는요. 잘 봐요. 얘랑 자 부호만 다르다고. 적분에도 부호만 다르고 적분상수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형은 비슷한 거란 말이야. 그 얘기는 네가 올라오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걸 그리는 게 아니라 얘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되죠. 왜? 대상이 되는 함수의 기본꼴은 비슷하다고. 이 꼴을 가지고 그릴 거라고. 이거 이렇게 생겨먹은 거 가지고 뒤집을 거야 말 거야 그거라고요. 왜? 도함수가 같은 애예요. 부호만 다르고. 그러니까 적분된 녀석도요. 뒤집고 평행이동하는 수준에서 그냥 같은 꼴을 쓴다고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그림은 이 그림 아니면 뒤집어진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는 그림 가지고 내가 뭐 평행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잘라 붙이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돼? 아, 이제 색깔 구분해볼게요. 오른쪽은 야, 너를 가져갈 수 없어. 근데 여기서 뭐하고 있어? 소하고 있잖아. 그럼 여기 도함수가 음수인 영역이 필요하니까 너를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도함수가 뭐? 음이야! 감수. 거기에 내가 노란색으로 할게. 자, 이쪽 자리에서 너까지는 얘가 뭐해? 증가하죠. 증가하니까 도함수가 양인 걸 가져가야 되겠지? 그럼 이걸 택해서 가겠다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맞죠? 요 그림을 가겠다. 그럼 선생님, 이쪽을 보니까 얘도 밑에 있으니까 얘 가져가도 되죠? 아, 괜찮아. 왜냐하면 fx가 밑에 그려지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안 가져가면 되잖아.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는 얘를 가져가고 내 말이 맞는지 잘 가져가고 얘를 못 가져가니까 이렇게 가져가도 되겠네. 그쵸? 근데 여기서 조심. 만약에 이렇게 가져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기 미분이 안 되죠. 꺾인다고. 자, 될 것 같은데 이건 아니에요. 주어진 조건에서 연속이라고만 얘기했으니까 그냥 붙이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답을 내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쪽으로 가보자. 내가 이거 중요하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주어진 녀석은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고 그 모든 실수가 어디 붙어 있었냐고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뭐 무조건 얘가 된다고 그런 거잖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돼야 된다고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있어야 된다니까. 미분 가능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는데 이거 미분 가능해요. 왜? 어느 점이든지 간에 도함수의 함수값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미분한다고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이건 답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답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상당히 좀 치밀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겠다. 왜냐면 이 이유를 시험 시간에 이렇게 치밀하게 따지지 못할 가능성이 대체적으로 풀더라고.
그러니까 개형만 보더라도 이렇게 그려질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럼 꺾이면 안 되니까 얘가 올라오면 안 돼요. 그럼 봐봐. 얘가 올라오면 안 되니까 얘가 이렇게 올 수가 없다고 지금. 이렇게 오는 순간 꺾여야 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무슨 이동? 대칭 이동밖에 없어. 왜 그러냐? 다시 쓸 수 있는 함수의 그래프는 이 꼴 아니면 그냥 어떤 꼴? 이 꼴이야. 그럼 얘를 그대로 써서 뒤집거나 잘라서 붙이거나 그랬어요. 그러면 봐요. 여기서는 뭐 얘를 이렇게 올라가 놓으면 그냥 대칭 이동. 그럼 얘는 여기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니까 여기서 무슨 범위? 양의 범위를 가져가야지. 내가 맞아? 양의 범위. 얘 증가. 이 자리에서 양. 그러니까 너는 이때는 도함수는 자 도함수는 꺾여도 상관없어요. 여기 도함수 값이 있는 거잖아. 맞아? 그리고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네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지금 상황은. 맞죠? 증가, 증가, 증가 이렇게 증가 이런 식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이쪽은 도함수 너 가져가고 이쪽은 도함수 너 가져가고 이쪽은 도함수 너 가져가고. 그럼 그때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쪽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제 아이디어는 이래. 뭘 가지고 그린 거라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가지고 잘라가지고 대칭 이동하거나 평행 이동해가지고 잘라 붙인 거지. 기본 함수는 제로. 너 어떻게 잘랐는지 봐봐. 여기 자르고 그 다음에 어디 잘랐어요? 여기 자르고.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뒤집어서 돌려버리고 그대로 두고 여기 돌려버리고. 그게 이게. 맞아. 요거다. 그래서 사실은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수준으로 정리가 된 건데 그 쉽지가 않지. 쉽지가 않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너희들이 좀 정리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좀 다시 써보면 자 어쨌든 봐봐. F의 도함수가 세 군데 영역으로 무조건 나뉘구나. 그래서 어떻게 써줄 거야? 빨간색.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등호는 뭐 어디에 붙여도 상관없을 것 같아. 이때는 요거 음수가 돼. 음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녀석이 음수 돼 있는 놈을 가져갔다고 얘. 그러니까 수식을 쓰면 마이너스 4 x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을 가져간 거다. 어쨌든 여기서 답을 그냥 낼 수도 있긴 한데 그냥 내면 좀 정신 없으니까 좀 쓰고요. 두 번째는 저 노란 영역은 뭐냐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을 때는 요건 뭐예요? 요렇게 된 3차 함수니까 얘는 부호가 양수로 돼 있었던 걸 가져간 거다. 구별을 잘 하시라고. 이렇게 색깔별로. 파란색은 x가 어떨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인데 얘는 요렇게 이것도 부호 바뀐 놈이에요. 그죠? 맞지?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러면 나는 fx의 수식이 필요해. 근데 실제로 필요한 수식은 위치가 어디냐면 문제 잘 봐. f 몇 구하라고 그랬네. 마이너스 4 어디에요? 여기죠. 이렇게. 마이너스 3 잘 요 자리야.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나요? 이것도 비율 관계 있다고. 몇 대 몇? 3대 1. 3대 1 그러면서 차수가 비율이라고 얘기했더니 이게 완전 세제곱 여기는 1차 완전 세제곱 1차 이런 거니까 1대 3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오 그래? 그럼 여긴 계산 안 해도 마이너스 4야. 여기가 여기 함수값 물어봤으니까 이 함수값 여기 있겠죠. 근데 여기서 감 좋은 친구들은 뭐라고 보면 되냐면 자 접해서 봤으니까 이 길이가 이렇게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럼 요 길이의 2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요값 찾아가지고 2배 하면 답이 바로 나와. 요값 그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어쨌든 써드릴게요. 자 이제 써볼게요. 자 지금 이 상태로 쓴다면 맨 위쪽은 빨간색. 빨간색은 무슨 분? 적분하셔야 돼요. x가 마이너스 3부터 잡을 때 적분해봤자 x의 4제곱 아까 썼던 거죠. 4x 세제곱인데 적분 상수를 몰라. 알 수가 없어. 그죠? 자 노란색 갈게요. 노란색은 그냥 x의 그 다음에 4x의 세제곱이고 이때는 적분상수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까요? 저 왜 여기 0점 지났잖아. 그러니까 등호가 없지만 등호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죠. 연속이니까 0이야. 안 써도 돼요. 그럼 요 다음에도 적분상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너구나 파란색은 어떻게 선생님이 설명이 좀 알아듣겠나? 얘들아 이렇게 쓸 수 있다. 문제가 이쪽이니까 얘만 찾아. 그러면 대수적으로 풀 거면 어떻게 하면 돼? 너를 여기다 대입하나 너를 여기다 대입하나 같으니까 그냥 대입해서 왔다. 연속. 그래서 C값을 구해서 답을 내야 되죠. 자,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1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플러스 4 곱하고 4 곱하기 27 여기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또 81 마이너스 4에 여기 또 3에서 이렇게 되잖아. 그럼 C는요
162에다가 마이너스 8 곱하기 27이라고 27 8, 7에 56, 8, 25 7, 8에 56, 8, 20, 216 이 162 4 마이너스 54 맞나요? 이렇게. 근데 답이 얘야. 왜 그럴까? 여기다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지우죠. 이게 얘가 답이 라고 풀어도 되지만 자 감이 좋은 사람들은 이미 답이 보이더라고. 어떻게? 이 녀석의 마이너스 3에 대한 함수값의 2배라고 2배. 그러니까 봐요. C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니까 얼마? 81 마이너스 얼마? 100 108 그럼 얼마? 마이너스 27 2배 하니까 마이너스 54 그러니까 이게 대칭이동이라는 게 눈에 보이면 그렇게 바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적 요소는 언제나 직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만 잘 그려도 된다. 다시 가볼게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기본 함수가 그냥 부호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함수가 얘로 주어져 있는데 얘 적분될 함수의 그래프는 기본형이 이렇게 된 거. 물론 얘가 뒤집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 뒤집거나 잘라가지고 평행이동만 잘하면 된다. 근데 그것의 경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경계가 마이너스 3하고요. 여기가 0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복잡하게 있어요. 연속이라는 말만 줬지만 미분 가능한 거야. 그럼 문제를 내가 좀 더 친절하게 주잖아? 근데 미분 가능이라고 처음부터 못 바꾸고 가면 오히려 훨씬 더 쉽게 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출제할 때 어떻게 했을까? 이거는 상위권이나 중상위권에 변별이 좀 있으면 좋아서 아마 그걸 일부러 감췄을 것 같아. 과조건이다라고 봤을 수도 있고 미분 가능을 찾아야 되는데 미분 가능을 먼저 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얘가 출제자가 있었던 거야. 근데 나라면 미분 가능을 줬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친절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미분 가능이란 말을 찾는 것까지 평가의 목표를 잡았다라고 나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되면 13번 지금 꽤 어려운 문제가 맞아. 이런 거 놓치기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우선 끊어가 볼게요. 자, 미분일까에 대한 질문이 들어간다면 우선 극한부터 생각해야 돼. 이게 미분이 될지 미분 불가능을 끊어야 될지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녀석의 극한으로 설명을 하고요. 실제로 미분까지 오는 이 과정 자체가 첫 번째 중요하다. 근데 이 안에 뭐가 있다고?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말을 내가 찾아내는 것까지 물어봤던 거다. 그런 상태? 그럼 너랑을 가져오려면 주어진 함수 fx가 밑으로 깔려야 되는데 이렇게 깔리려면 그냥 그릴 수는 없으니까 기본이 되는 사차함수가 필요했을 거야. 이제 거기서부터 이야기 했어야겠죠. 요렇게 되는 사차함수 기반으로 얘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이쪽은 여기 있으면 안 돼서 이게 다른 함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뭐 대칭 이동한 거. 맞지? 그 다음에 요 녀석에서 내가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여기서 꺾일 수가 없어서 얘는 못 올라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 녀석은 실제로 요 녀석이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인 거죠. 맞아? 그러다 보니까 두 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어쨌든 수식은 필요하니까 지금처럼 수식을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봐. 내가 보기엔 그림으로만 풀면 안 되고. 그래서 수식 정리 각각 선생님 색깔별로 해줬으니까 약간 귀찮아 보이지만 사실 이 과정이 있어야 답이 정확하게 맞고. 여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고요. 해설지 뭐 내용이 거의 좀 유사할 건데 아마 해설지에 이 그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기억해보기에 이 그림을 안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메모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해설지 잠깐 확인해 보시고요. 해설지에 그림이 있나 없나 보고 좀 보완을 해줘요. 필기할 시간이 없으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복수관에 붙여야 되겠고요. 네. 이거 한 문제만으로도 시간 꽤 갔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좋은 문제. 진짜 좋은 문제인데 이 정도면 참 설명을 잘해주는 것 같아요. 진짜 수업 잘할 거야. 난 내가 알 것 같아. 수업을 너무 잘해. 야, 고등학교 때 나 같은 선생님 만났으면 내가 스탠포드 갔다. 형진 선배 했죠. 어? 우리 고등학교 때 수업 선생님이 맨날 나와 풀어. 아니 가르쳐줘야 풀지. 가르쳐주지 않고 풀래? 풀어 못 풀어? 못 풀어요. 엎드려. 뭘 또 엎드려? 엎드려야지. 얻어맞아. 맡기시니까 뭘 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체력 좋은 애들은 버티는데 내가 공부를 왜 했어? 체력이 안 좋아. 맞으면 너무 아파. 공부를 했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선생님이었을 때 학교를 다녔으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같은 수학 선생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지울게요. 그때 수학 선생님들은 자기가 못 푸니까 나와서 풀라고 그랬다. 아무래도 지워. 애들 푸는 거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랬던 거 같아. 지우시고요. 다음 문제 14번.
자, 우선 14번 문제 자체가 상당히 복잡한데 아무래도 지금 미적분 얘기를 좀 했으니까요. 15번하고 같이 가는 게 좋아. 그 15번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13번과 15번을 연결해 주는 게 맞는 거고 14번을 뒤에서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5번 봐봐. 15번. 자, 어려운 문제는 자, 이런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시간에 맞춰놓고 문제를 푼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풀긴 좀 쉽지 않은 문제들이 다수인데 내가 이 문제를 왜 자꾸 알려주고 풀려고 하냐면 내가 얘기했잖아. 기초 체력 키우듯이. 그러니까 저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나의 체력을 높여놓되 저런 문제를 좀 이렇게 한 반절로 끊어놓은 단순한 4점짜리 문제 정도는 풀 수가 있게 되거든. 저걸 풀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통 생각하는 4점짜리 문제 한 2개 합해놓은 거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각각의 해석의 방법을 이렇게 뚝뚝 끊어가지고 각각의 아이디어를 정리하면 충분히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냥 어렵기만 한 문제는 선생님이 사실 안 풀어줄 건데 어려워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풀어볼게요. 자, 우선 여기서 알았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 뭘 알았으면 좋겠냐면 자, 우선 이렇게 해보자. 어떤 y 봐봐. fx가 t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할 때만 f 요번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ft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상황이 좀 달랐죠. 맞아? 자, 그럼 만약에 fx가 지금처럼 그려졌다고 합시다. fx 저렇게 생겼어. 그럼 이쪽으로 가볼게요. 여기서의 x와 t를 얘기를 할 때 이 실근은 t가 아니라 x란 말이야. x. 이 방정식의 실근은 뭘 구하는 거냐면 x 값을 구하는 거예요. 무슨 값? 그러면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 t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처럼 봐라. 상수처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뭘로 바꿔야 되냐면 y는 fx라는 것과 그냥 y는 t가 만나는 자, 교점의 개수를 빨리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그리는 문제다. 그럼 어떻게 그려? fx를 놓고 저기서 말하는 t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니까 x축의 평행한 직선인 듯 놓고 움직임을 나중에 보라고 그랬죠. 맞아? 그럼 이렇게 되면 만나는 교점이 하나 하다가 갑자기 둘이 되니까 요 위치가 소위 말해서 자, 써볼게요. 따라해보자. 특이점. 여기 개수가 변하는 거는 저거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밑으로가 세개 하다가 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1번으로 물어보면 내가 딱 관찰해야 될 건 쟤들이야. 이걸 내가 특이점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결국에 이런 개수함수 등등에서 불연속을 물어보게 되면 결정적으로 갑자기 변하는 순간이 뭔지를 체크하는 얘기예요. 갑자기 상황이 변하면 개수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 급변하는 기준이 되는 특이점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무슨 점? 그 보통 저 특이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저보자. 극값. 뭐라고요? 대부분 극값. 혹은 아까 얘기했던 x축의 평행한 무슨 변곡접선을 가지고 있는 위치. 변곡점. 요걸 우리가 그냥 안장점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3차 완전 제곱식으로 주어지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그러잖아. 이런 게 이제 안장점인 거야. 우리가 미적분에서 배우는 뭐 이게 변곡접선 개념인데요. 기울어진 안장점 같은 것도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보통 x축의 평행한 안장점 이렇게 얘기합시다. 완전 세제곱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투에는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점근선, 유리함수 이런 데는 존재하죠. 그 다음에 불연속 위치. 무슨 위치?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끊어져 있는 위치가 있어. 그럼 여기 문제가 생기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등등 위주로 이미 내가 여기서 변화가 감지가 돼가지고 내가 봐야 될 점들을 리스트업을 해놓고 가야 돼. 아, 여기가 문제겠구나. 이렇게 다 볼 수 없잖아. 모든 점을 다 관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후보 딱 정해. 요게 문제겠구나. 예, 그런 어떤 특이점을 먼저 보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얘랑 유사하지만 다른 게 뭐냐면 두 번째 경우는 y 요번에 나왔던 거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고 fk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거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t는 네가 말하는 t랑 달라. 얘는 y 값이고 얘는 어떤 x 값이야. 근데 다시 x는 변수고 여전히 t는 뭐? 미정상수야. 무슨 상수? 비정상수. 그러면 봐봐. 여기 어딘가 x축이 있어. 그럼 내가 만약에 t를 여기 어디 잡았어. 그럼 ft가 여기서 함수값이잖아. 그럼 y는 ft는 이 점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짜는 거예요. 그럼 몇 군데서 만나니? 세 군데서 만나죠.
그럼 이것도 특이점은 있어. 어디 있냐면 바로 이런 데 있죠. 이런 데서 바뀌죠 갑자기. 왜냐하면 t가 여기 있으면 얘가 옆으로 가면서 두 개가 되니까 아까는 세 개였고 바뀌니까 이게 문제라고. 그리고 모두 문제일까? 얘도 문제가 되겠죠. 그럼 결국에 내가 관찰해야 될 점은 여전히 극값 또는 극값과 같은 값을 갖게 되는 자 관찰 x 잡 요게 바로 이상한 t라는 얘기예요. 네 개에서는. 그럼 얘가 특이점이에요. 다시요. 여기서 말하는 녀석은 y. 그러니까 너 특이점이 얘라고. 밑으로 갈게. ft. 그럼 얘 특이점 얘라고. 대상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y만 볼 거냐, x까지 끌어올 거냐, 이 차원이죠. 맞지? 그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역시 부평. 그리고 좀 반복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것들이라고 이제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하고 15번 해보자. 그리고 저렇게 단순하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때요? 어렵지. 어려워. 근데 잊지 마. x를 볼 거야, y를 볼 거야. 무엇을 변수로 보고 뭐를 미정상수로 볼 거야. 내가 관찰해야 돼. 특수 위치를 어디로 가야 돼. 이런 거 잊지 말라고. 자, 이제 문제 시작해 볼게요. 15번. 요것도 연습하기 좋은 문제. 별 비슷하다. 자, 간다잉. 어떻게 이거 좀 지워야 되는데. 지워도 돼. 칼이 모자라게 좀 지울게요. 네. 지웁시다. 칠판이 부족해서. 지워. 선생님이 그 판서를 좀 크게 하는 편이라 가지고 판서를 좀 크게 하는 편이라서 칠판이 금방 없었습니다. 자, 가볼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F'0이 0보다 크다. 반갑기를 하는데 지금 당장 쓰기에는 좀 불편하죠. 정보가 그렇게 명확하진 않거든요 지금. 어쨌든 그런 상태. 3차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해서 자 x도 나왔고 t도 나왔어요. 그럼 우선은 x가 변수겠죠. t는 미정상수인 것처럼 생각하라고요. 동시 변수는 볼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fx와 등호 t-f의 절대값 x가 같아지게 되는 이 방정식에 자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GT래요. 그럼 우리가 예측하는 놈이 맞아요. 그런데 식이 복잡하죠. 그치? 요대로 두지 말고 식을 바꿔주는 게 좋겠죠? 어떻게 바꿔줄까요? x가 0보다 당연하지. 절대값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게 뭐가 돼? f? 그냥 x라고. 그럼 이대로 두지 말고 x는 x끼리 t는 t끼리 이렇게 쪼개주는 게 좋으니까 2 f x가 t인 이쪽이 뭐예요? 양근 0보다 크거나 같은 큰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결국 그려야겠네. 뭐 그려야겠네? 2배 fx니까 그냥 저 3차 함수 자체를 그리면 되는 거야. 그죠? 두 번째, x가 0보다 작아가 문제네. x가 0보다 작다가 문제가 돼요. 자, 우선 얘를 뭐라고 써줘? fx가 있고요. 여기가 t인데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밖으로 부호가 바뀌죠.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니까 자, 따라해볼까요? y축. 대칭. 아, 그럼 이건 그리는 게 더 힘들겠네.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가보자. fx 플러스 문제 어려워진다. 어려워집니다 지금 실제로. 뭘 그려야 돼? 이놈을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냐고. 그죠? 아무튼 이 녀석에 대해서 너는 뭐라고 바꿔줘? y는 fx, efx를 그릴 거고 y는 t, x축에 평행한데 이게 자를 거라고. 그죠? 이렇게 자를 거야. 이렇게 자를 건데 얘는 또 뭐? y는 fx 플러스 f 아무튼 그릴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녀석도 옆으로 자를 거예요. y는 t, y는 t 이렇게 잘라버리고 이렇게 이쪽으로 자를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럼 잘리는 것의 개수를 양수 위치랑 음수 위치에서 세야 돼. 그럼 뭐 해야 된다? 얘를 그려야 돼. 근데 얘를 그릴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그래서 없다고. fx에 대한 정보를 줬으면 내가 그리고 얘도 어떻게든 그려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이것만 주면 나한테 그리라고 그러니까 못 그리죠. 그죠? 또 밑으로 갈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서로 다른 개수,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 저 조건으로 옆에다가 쓸까요? 조건으로 잘 그려. 이 얘기야. 이 조건으로 잘 그리란 얘기예요. 근데 그 조건이 친절하지가 않으니까 친절하지 않을 때 우리 문제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나 그릴 거야. 뭘 그릴 거야? 3차 함수를 그릴 거고 좀 눈치를 채보면 자 봐. 요게 3차 함수죠. 얘는 몇 차 함수가? 3차. 심플하게 생각해. 얘 3차죠. 얘도 3차죠. 근데 뭐가 날아가지 않니?
3차 날아가지. 1차 날아가지. 2차 남죠. 남는다면 상수 남죠. 왜? 홀수는 부호가 튀어나오니까 알아서 지워질 거라고. 2차 꼴이 나올 수 있겠네. 그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함수는 예. 이거 무함수야. 왜냐면 여기에 부호를 둘 다 바꿔도 그놈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 보기에 그러면 자, 이 문제는 기하적 요소와 대수적 요소를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문제가 어려우면 이 두 개를 어떻게 섞어서 갈 건가. 내가 이제 그리려고 하는데 지금 잘 그려져 안 그려서 너무 아는 게 없어. 그러면 대수적 요소를 보완해서 그렸다가 이거 가지고 얘를 채우는 게 맞다고 어떻게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인데? fx가 3차라고 그랬으니까 정보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난 써볼게요. x 세제곱 이거 너무 모르는데 x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2fx는 너 2배 한 거니까 큰 이슈는 아니에요. 그냥 3차 형태를 유지할 건데 그러면 f의 우선 미분을 해볼게요. 3x제곱 미분이 필요했으니까 2ax 플러스 b라고 할 때 f 프라임 0이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b는 0보다 큰 거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fx에서 f-x를 더한 식을 알겠는 거지. 내가 금방 얘기했지. 얘네 둘이 날아간다고.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니까 뭐가 남을까요? 여기서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네. 이게 몇 참수? 2차라고만은 말할 수 없는 게 a가 0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2차일 것 같은데 0이 되면 상수함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변하잖아. 대칭성. 그리고 혹시 a가 0이 아니면 2차 함수가 맞고요. 2차 함수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뭐라고 썼니? 2차 함수는? 이게 중요해요. 어디에 대해? 자, 이거 뭐에 대한 대칭이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죠? y축이 대칭축이야. 그리기는 좀 좋지 않을까요? 이게? 왜냐하면 x가 0보다 작은 쪽은 그냥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하는 게 반쪽만 그려놓으면 돼요. 그럼 얘는 만나는 교점이 무조건 하나야. 맞잖아. 이렇게 그려지든 여기서 만난다면 하는 거라고. 안 만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어떤 경우도 있다고요? 만약에 a가 0이면 상수함수인데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무한분대에서도 만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물어봤을 리가 없거든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를 가지고 오히려 이쪽이 그리기가 편해졌고 얘가 오히려 애매하지. 상수함수.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수식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좀 간단해져.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릴 수 있는 정보를 찾자. 자, 가족권 옆에다 써. 특이점 알려줌 이렇게 쓰라고. 여기서의 특이점은 y좌표거든요. x좌표가 아니라. 벌써 느낌이 어때? 2하고 10이 무슨 극점인가? 자, 확답은 못해요. 갑자기 변하잖아. 그리고 대상이 되는 함수라고 해봤자 몇 차 함수? 3차 함수랑 2차 함수밖에 없어. 얘들아, 3차 함수랑 2차 함수를 어떻게 섞든지 간에 특이점은 얘들밖에 없다니까? 물론 확답할 수 없어. 이게 안장점이 갑자기 생길 일은 없을 수도 있고. 왜냐면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런 위치를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극점 아니면 안장점인데 느낌상 하여튼 특수한 게 2개밖에 없대요. 2하고 10이 아마 극값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문제풀이 감이야. 왜냐면 경험이 누적되면 사실은 갈 길이 정해져 있다는 거 알거든. 근데 확답을 하면 안 돼요. 확신은 안 써는데 2하고 10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변하고 10에서 2에서 갑자기 변하니까 뭐 이런 거 될 거야? 잘 그릴 수 있을 거야. 그다음 밑으로 갑시다. 나조건 어때요? 식이. 야, 뭔 소리야, 식이. 야, 갑자기. 자, 가조건은 그냥 특이점이 2하고 10이 특이점이다. 이 정도면 나가 문제네. 이게 무슨 말이야? 2F0. 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g t 플러스 0. 실제로 이 문제는 가조건까지는 기존에 우리가 풀던 방식과 다르지 않아요. 이게 새로운 게 뭘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성적이 좀 괜찮고 문제를 잘 푸는 사람도 여기서 내가 보기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 보는 거야. 근데 처음 보는 건데 내가 모르는 건 아닌 거예요. 단지 처음 보는 거 진짜 만들어. 자, 가볼게. G 입장에서 이 녀석은요. 자, 따라해 봅시다. Y좌표. 왜? 왜 갑자기? Y가 T니까 얘가 T라고 T. 그러니까 이쪽 얘기하는 거라고. 위치가 Y는 2F0이라는 무슨 함수? 상수 함수를 생각해봐. 그 얘기라고. 그 상수 함수랑 몇 군데서 짜이요? 그 얘기라고요.
근데 그 개수를 정하진 않은데 그 개수는 얘는 같대. 근데 이거 처음 보죠? 무한. 이게 또 뭐야? GT가 무한대가 있어? 쉽게 생각하자. 이거 그냥 교점 개수거든? 자, 예를 들어서 저기 주어져 있는 fx가 뭐 이렇게 그려졌다고 합시다. 모르니까. fx가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얘가 몇 개니? 한 1이야 1. 그냥 적당히 위로 보내면 돼. 저 무한대까지 날아갈 필요가 없죠. 우주 끝까지 갈 거야? 적당히 날 왜? 여기서부터는 얘가 더 이상 만나지 않으니까 저 뒤로 가도 끝없이 하나겠지. 1이라고 1. 근데 만약에 제가 하늘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저 리미트 t가 무한 들어갈 때 gt는 뭐라고 쓰면 돼요? 2야. 근데 만약 이렇게 됐어. 0이야? 그럼 이렇게 그려졌는지 이렇게 그려졌는지 이렇게 그려졌는지 이렇게 그려질지 보라고. 그럼 결국엔 왼쪽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보라는 얘기고요. 오른쪽은 최고째. 야, 무조건 오른쪽은 올라갈 건데. 무조건 오른쪽은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얘는 자녀네. 그 왼쪽에서 이렇게 될 건지 이렇게 될 건지 보라고. 이건 말이 안 돼. 왜 그러냐? 여기서부터 이제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아이디어. 니네 오늘 집에 가가지고 요 문제를 재밌게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적으로 안 되는 걸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과정적으로.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통해서 안 되는 걸 끌어내는 능력이 여기 답을 뽑아내는 능력이 되거든. 자, 이제 뭐 할 건데 x가 0인 값을 기준으로 할 거야. 그런데 오른쪽 3차 함수 그리기가 힘들죠. 3차 함수 그런데 이렇게 생겨먹었을 거 아니에요. EFX라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데 뭐 좀 이따가 보통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0에서의 미분이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요. 0이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그냥 보통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하세요. 그러면 첫 조건 만족하지. 그죠? 그런 상태야. 그래서 요 자리에서 네가 y는 2f0이라고. 왜? 여기가 0이래. 그럼 교점 몇 개? 하나? 이렇게 그렸으면 3개라고. 그럼 그때는 요 값이 3개일 텐데 만약에 a가 0이면 이쪽으로 가보자. a가 0이면 왼쪽이 상수함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교점이 무한개겠죠. 어떻게 이게 무한개로 나와? 저쪽에 개수가 몇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a는 절대 0일 수가 없어. 그럼 a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a가 양수이거나 a가 음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 왼쪽은 2차 함수예요. 빨간색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그린다고. 이게 바로 뭐? 이 그래프가 바로 얘랑 얘랑 그래프. 헷갈릴까봐 또 써드릴게요. 나는 친절하니까. y는 이 자리가 f, x 플러스 f 마이너스 x를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은 굳이 얘기하자면 y는 2fx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언더바 스탠드가 되지? 그거죠? 맞죠? 여기다 0 집어넣어놔, 여기다 0 집어넣어놔, 여기다 0 집어넣어놔. 얘는 맞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교점 하나, 둘, 세 개. 오, 잘 그렸다. 그러면 맞는지 볼게요. 나 조건에 맞는지 보자. 이제 아이디어 그랬으니까 이렇게 체크해 볼게. 자, 이 녀석의 좌측 값은 내가 3이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했어. 자, 우측 값은요. 적당히 봐봐. 몇 군데서 만나요? 2군데서 만나요? 둘이야? 야, 이거 된다! 뭐가 돼? 나 조건에 만족해. 하지만 얘들아, 특이점이 몇 개인지 봐. 극점이 몇 개니? 그림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교점 두 개, 갑자기 3개.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럼 갑자기 변한다고 개수가 두 개, 3개 이렇게 되잖아. 그다음에 4개, 갑자기 또 3개. 두 개. 뭐가 돼? 여기랑 여기에서 갑자기 변하는데 문제 다시 봐요. 불연속이라는 게 뭐라고요? 개수가 갑자기 변하는 위치. 개수가 뭐? 갑자기 변하는 위치가 2군데인데 이렇게 되면 몇 군데가 돼? 그럼 이런 데가 10이고 여기가 2면 너는 어쩔 건데? 안 돼요. 모순이야. 그러니까 얘는 가에 안 돼. 아, 기껏 보여놨다 이거. 가에 되게 만들 수 있잖아. 얘가 자 내가 관찰해야 될 점은 항상 얘기했죠. 극점 같은 이거 잘 움직이더라고. 이놈이 여기 붙으면은 좀 많이 되잖아. 다시요. 봐봐. 내가 뭐가 문제야? 변하는데 2군데여야 되는데 이 녀석이 여기서 변하잖아 갑자기 개수가. 그럼 안 변하게 할 거면 얘가 이렇게 그려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지. 오른쪽으로 이제 비교 이런 거예요. 되는 거 안 되는 걸 찾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답 내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답 내는 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과정도 좋다 이거야. F 여기 이렇게 있다. 내가 왼쪽으로 이렇게 그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릴게. 그럼 우선 이건 또 뭐가 맞지? 가족권에 맞아. 왜 그럴까? 두 개씩 갑자기 변해. 그럼 여기가 10. 4개, 여기가 2하고 네가 10 하면 돼요. 그 가족권은 맞는데 뭐가 안 맞을 거야? 나족권에 안 맞아. 왜냐하면 우변은 3인데 좌변은 얘 때문에 2야. 그럼 선생님 못 풀어요. 아니라 아하 A가 양수일 땐 못 풀어요. 그리고 얘를 통해서 답을 낼 수 있을 만큼 왔어 이 정도. 이제 비교. 아이디어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알았다. 요게 기준이 되게 우선 그릴게. Y는 2F0인데 얘를 이쪽으로 놓지 않으면 개수 맞출 수 있어. 자 오른쪽은요 이렇게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게 갑자기 바뀐 거 두 개를 만들겠죠. 그리고 여기에 뭐 A가 음수가 되게 잡으면 요거 되지. 자 우선 갑자기 변하는 건 얘하고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10을 하고 야 네가 2를 하면 F0의 값이 1이 그러면 하나 둘 갑자기 변하죠. 퉁 튀면서 세 개 둘 갑자기 변해. 하나 그러니까 개수함수가 갑자기 변하는 두 군데가 10하고 2라고 얘기를 하면 되니까 가족권은 맞아요. 나족권도 어떻게 돼? 저 미륵권은 하나 1 더하기 1하니까 2 좌변도 2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A는 뭐 음수. 그 A가 뭔데? 저요 저. B는 또 양수. 그죠? 그리고 쓱 보니까 C가 또 1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맞춰서 간다고. 그럼 여기서부터 풀이가 또 이제 정리가 되죠. 왜냐하면 이거 해가지고 내가 뭘 찾으라고 하라고 했는지 봐봐. 여기 F 찾을 거야. 결국엔 C를 만들어야 돼. 자 F 찾을 거야. 뭐 찾을 거야? F는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야. 오른쪽 볼까요? Y는 2배 이 fx가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더 이상 얘는 역할이 필요 없고 나 이제 수식에 집중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풀이가 있긴 하지만 또 참고해라. 이제 너만 필요해. 뭡니까? 3차 함수는 따라해보면 정대칭. 그러니까 무조건 3차 함수는 대칭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지게 돼 있어. 그냥 무조건. 자, 이 녀석을 내가 y는 2배 fx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가 얼마라고? g가 10이래. 여기가 얼마라고? g가 2래. 그럼 사실 fx는 여기가 5고 fx는 여기가 1이라는 얘기잖아요. 헷갈릴 것 같으니까 우선 이렇게 써놓을게요. 네가 11, 네가 2래며. 맞죠? 그런 상태인데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건데요? 너랑 길이가 다 같아. 여기의 위치가 뭐예요? 0이래. 그러면 요걸 알파라고 하고 요걸 2알파라고 하고 요걸 3알파라고 하고 요걸 4알파라고 하면 2배의 fx는 잘 봐라. 최고 차이의 개수는 2겠죠. 원래 1이었으니까. 맞췄을게요. 2하고 0 부분을 자르고 x 마이너스 3알파. 3알파 파트에서 어떻게 돼? 접하고 완전 제곱이고 이 보통 이렇게 쓰면 되죠. 여기가 얼마라고? 2에 접하고 2를 자르면 1차, 접하면 2차. 맞아? 그래? 그럼 fx가 뭔데? 그러고서 잡아. 뭐라고 잡아? 알파에서 합수값 10이라고. 그러니까 2f 알파는 2알파. 알파 마이너스 3알파의 제곱 플러스 2. 요것만 만족하는 거 찾으라고. 요게 얼마라고 지금? 2f 알파가 10이라고 했어 지금 C가. 그러니까 요 자리가 얼마야? 5 알파 4알파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여기 1 지워진 거니까 4 지워진 알파가 1이야. 알파가 1이니까 이 자리가 얼마라고요? 3이요. 그러니까 fx는 자 2로 다 나눠버리면 되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 조심해. 여기 2 나눠서 이게 답이에요. 자 그래서 뭐 점대칭과 비율 관계를 쓰는 게 수식을 좀 줄여줘. 그냥 푼다면 여기서의 함수값이 2 요거 써먹고 너에서의 함수값 이런 거 써가지고 다 미분하고 정리해야 되니까 시간이 꽤 걸릴 거야. 그때는 비율 특성.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항상 상자에 내가 지식 십자라고 얘기한 게 비율 특성은 지금처럼 기억하는 게 좋다. 여기서 이제 또 수능 얘기를 해보자. 이번 구평은 이 비율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정말 털끝만큼도 안 나왔어요. 그럼 올해 수능엔 이게 안 나오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작년 6월
작년 9월. 그러니까 거의 이런 비율 관계는 이 3차 함수의 특성에서 거의 교과서적인 암기돼야 될 그냥 공식처럼 이제 써놓고 있었던 건데 6월에 한 문제 나오고 9월에 한 문제 나오고 그래서 그때 생각했지. 안 나오라고. 안 나오네. 11월 수능 빡빡이었어. 이게 평가원. 평가원은 중2 질풍노도 소년 같은 애. 어? 어떻게 튈지는 모르겠지만 이 녀석이 마지막으로 가 있을 곳은 보여. 그래봤자 PC방에서. 그래봤자 어디로 가 있을까? PC방 가면 잡아본다. 평가원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이거 혼란스럽게 얘기를 해도 결국엔 얘가 해야 될 행동들은 좀 정해져 있으니까 나온다 안 나온다 선 긋지 말고 이런 거 그냥 기억을 해둬야 돼. 계속 기억을 해도 안 써먹고 안 나오면 어쩔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나왔을 때는 시간을 줄여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별표를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을 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 답까지 가는지에 대한 어떤 과정들이 조건을 해석하는 방식들을 좀 알려주기 때문에 되게 좋은 문제가 아닌가. 확실히 어려워요. 이건 시험 시간에 이렇게 일일이 추론해서 가기 힘드니까 차분히 쪼개보는 연습들을 할 만한 시간을 두고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그러면 이 문제를 좀 단순하게 준다면 이런 복잡한 조건들을 하나 빼면 그냥 쉬운 사전 문제라면 좀 그림이 바로 그려지는 형태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놓치지 말라고 내가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실제로 15번이나 22번에 이 정도 난이도가 나왔어. 난 시험 시간에 웬만하면 풀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머지 문제를 푸는 게 맞지.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해놔야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것만 끊어가지고 물어보는 단순 4점짜리 문제를 답을 굉장히 심플하게 할 수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 내가 만약에 문제를 쉽게 준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 이쪽 값이 무조건 양수가 되게 만들거나 그냥 조건을 주는 거야. 값을 줘버리는 거지 그냥. 이게 되게 만들거나 요게 되게 만들어서 세 가지 이상 추론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 번의 추론으로 문제가 끝나게 단순하게 주면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연습을 꼭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꽤 어려웠네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끊었다 가자. 끊었다가 자 그리고 수열 문제